6학년 친구들, 앞에 있던 영상은 모두 잘 보셨나요? 그가 유죄인 이유라는 영상이었는데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혹시라도 아직 영상을 보지 않은 친구가 있거나 혹은 영상 중간까지만 본 친구들이 있다면 꼭 영상을 끝까지 보고 다시 와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을 봐야 오늘의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영상을 끝까지 잘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도덕적 성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도덕적 성찰의 방법을 실천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오늘 도덕 시간 동안 도덕적 성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덕적 성찰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자, 다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준비 되셨나요? 준비가 모두 되셨으면 아까 봤던 영상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그가 유죄인 이유 영상의 제목이었죠. 여러분은 영상 속에 나온 남자가 유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봤어요. 먼저 영상 속에 나온 아돌프 아이히만의 말들을 떠올려 봅시다. 그가 했던 말들 중에 어떤 말들이 기억에 남으시나요? 선생님이 기억나는 말들을 몇 가지 적어봤는데 함께 살펴봅시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맡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나는 직접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죽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나의 권한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시키는 것을 그대로 실천한 하나의 인간이며 관리일 뿐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맡은 일을 잘하는 것. 사람을 죽인 적이 없고 죽이라고 시킨 적도 없다는 것. 그리고 시키는 일을 그대로 잘 실천했다는 것. 돈을 받는 만큼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 자, 언뜻 보면 아주 바르고 성실하게 생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생활을 한 그가 유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했던 행동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어떤 일을 했다고 영상에서 소개되었죠? 네, 그는 유대인들을 가스실이 있는 수용소로 데려가기 위한 열차를 만들었고 심지어 그 열차 안에도 가스실이 있었다고 해요. 아돌프 아이히만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라고 영상에 나왔죠.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누굴 직접 죽인 적도 없고 누구에게 죽이라고 시킨 적도 없고 월급을 받는 만큼 책임감 있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이래요. 여러분은 그가 유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 질문을 봅시다. 영상 속에 나왔던 한나 아렌트는 뭐라고 말했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조금 기니까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근면한 인간이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유죄인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녀가 한 말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유죄라고 합니다. 그는 정말 유죄일까요? 남이 시키는 일을 있는 그대로 열심히 했을 뿐이라는데 정말 유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는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는 누군가를 직접 죽인 적은 없지만
그가 했던 일은 분명히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이라도 스스로 생각했다면 과연 자기에게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올바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행동은 옳지 않은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돌프 아이히만은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어째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그저 남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르기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지도 않았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시켰더라도 우리는 자주적으로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10억을 준다고 100억을 준다고 해서 시키는 일을 생각 없이 판단 없이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도덕적인 성찰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인 성찰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도덕적인 성찰, 이것이 과연 무엇일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45쪽을 펴주세요.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자, 교과서 45쪽의 아래쪽을 보면 하늘색 네모 안에 도덕적 성찰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어요. 도덕적 설명이란 무엇인지 교과서 또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자, 도덕적 성찰이란 자신을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는 것. 자, 영상 속에 나왔던 그가 만약 도덕적 성찰을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도덕적 성찰을 했다면, 자신의 삶, 스스로의 행동을 살펴보았다면, 과연 그는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한 번이라도 도덕적 성찰 중 하나라도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문장 바로 아래를 살펴봅시다. 도덕적 성찰이 중요한 까닭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도덕적 성찰은 왜 중요할까요? 자, 정답은 없으니까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네, 다 적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이 적은 답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선생님 생각에 도덕적 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고, 또 나의 생각이나 행동에서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성하면서 고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잘 적어보았나요? 그럼 교과서 45쪽의 맨 아래에 있는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도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질문을 아주 약간 바꿔보면, 만약 모든 사람들이 영상 속의 남자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산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번에도 일시정지를 누르고 여러분의 생각을 마음껏 적어보세요. 모두 정리가 끝났으면 이번에도 선생님이 적은 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도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옳지 않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조차 모를 테니까요. 결국에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지겠죠? 자, 도덕적 성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두 잘 이해되셨나요? 그럼 교과서를 한 장 넘겨서 교과서 47쪽을 펴주세요. 47쪽을 보면 마음 튼튼이라고 우리가 나의 생활을 성찰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이 4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나의 경험을 잘 떠올려 보면서 적어보세요. 자, 스스로 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지금 당장 영상을 멈추고 활동을 해보시고요. 혹시 선생님의 도움, 예시가 필요하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스스로 해볼 친구들은 모두 일시정지를 눌렀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선생님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최근에 후회되는 행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지난 주말에 선생님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청소기를 엄청 큰 소리로 돌리시더라고요. 청소기 소음 때문에 재밌게 보고 있던 텔레비전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어머니께 살짝 짜증을 냈어요. 그 행동은 분명히 선생님과 선생님의 어머니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소가 소음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방해되어서 짜증을 내긴 했지만 과연 그게 짜증낼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청소기 소음 때문에 텔레비전 보는데 방해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텔레비전을 멈추고 어머니를 도와 청소기를 빨리 돌린 다음에 빨리 다시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머니께 조금만 있다가 청소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자, 어머니께서 서운해 하시는 모습, 어머니도 서운했고 그 모습을 본 선생님도 서운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생님은 아까 말했듯이 잠시 TV 보는 것을 멈추고 어머니를 대신해서 청소기를 빠르게 돌릴 것입니다. 그럼 어머니도 힘든 일이 줄어드니까 기분이 좋을 테고, 선생님도 빨리 청소를 끝내서 편하게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행동하기 전에 먼저 성찰하는 습관을 가져보도록 다짐할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의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도 교과서 47쪽의 하얀 빈칸들을 천천히 채워보세요. 다들 잘 마무리하셨나요? 그럼 우리 교과서에 글을 많이 썼으니까 잠시 팔을 쭉 스트레칭하고 목도 한 바퀴 빙글 돌리고 다음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